티치는 모모노스케를 매우 손쉽게 정리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모모노스케의 멱살을 잡은 뒤 협박합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 도신 류마가 남긴 검 흑도 슈스이는 어디 있지? 분명 와노쿠니의 국보로서 남아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두 눈을 부릅뜨며 조상님의 혼이 담긴 국보를 넘길 것 같으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고 그간 보여주었던 겁쟁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번에는 꽤나 쇼군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한숨을 쉬며 그럼 역시 죽일 수밖에 없나. 오뎅씨랑은 연이 있어 그 아들을 죽이고 싶진 않다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국민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향하여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와노쿠니는 아수라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마지막 경보다 모모노스케 이 이상 시간을 끌면 우선 모든 국민들을 죽여버리겠어. 국보 따위 시간을 들여 수색하면 못 찾을 리도 없다고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티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숨을 보장해준다면 알려주겠소 라고 말했고 티치는 흡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말이 잘 통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검은 수염의 역단을 오니가시마의 해저 도시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플루톤이 잠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참고로 프랑키가 고의로 세계정부에 플루톤을 넘겨주며 플루톤을 폭파시키는 작전을 성공시켰기에 현재 와노쿠니에 플루톤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해저 도시 깊은 곳에 흑도슈스이를 회수한 뒤 곧바로 티치에게 건네주었고 티치는 검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단번에 흑도슈스이가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제 도신 류마의 사체만 모으게 된다면 도신 류마를 부활시킬 수 있는 건가 라고 말했고 케이사는 물론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도신 류마를 품겨낸다면 이젠 정말로 밀지모자와 이무에게 도전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물론 이 녀석이 더 성장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이라고 말하며 만약 검은 수염의 적단이 도신 류마마저 부활시켜 부하로 영입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밀지모자 일당 세계정부와 경쟁하여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집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티치는 흑도 슈스이를 꽉 쥐며 세계의 정점에 설 날이 머지않았군 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스길드는 전원 스모커에게 붙잡혔으나 버기가 기지를 발휘하며 탈옥하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이모와의 대결 이후 치명상을 입었지만 버기가 미호크를 건져내며 레드라인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버기는 미호크를 안고 장기간 비행하느라 지친 모습을 보였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오자마자 불만을 드러냅니다. 버기는 젠장 메이는 도대체 누구랑 싸웠길래 그 정도로 다친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담담한 표정으로 세계 정부의 왕과 싸웠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조금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이무인가 일무인가 그놈 말인가? 다음에는 내가 놈을 박살내줄 테니 잠자코 있으라고 다친 이 녀석 병간호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전체 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크로스길드의 본거지 칼라이바리 섬에 주둔 중이던 크로스길드 버기즈 딜리버리의 선원들이 모두 듣게 되었고 버기의 추종자들은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무라면 닥터 베가펑크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세계정부의 왕 버기님께선 세계의 흑막 앞에서도 쫄지 않는 거야. 분명 버기님이 이무를 죽이겠다고 말했어. 역시 버기님 우린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신화를 목도한 거라고 라고 말하며 버기를 무한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를 보며 엔터테인먼트는 타고난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모리아는 와노쿠니에 심어두었던 신복으로부터 검은 수염의 적단이 와노쿠니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리아는 전보벌레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뭐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침공해 그놈은 어디서 죽다 살아나서 그런 짓을 벌이는 거냐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이를 들으며 호호호호호 이 녀석이 와노쿠니와 연이 있는 건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애석하게도 카이도가 있을 때 나의 고향은 가장 안전했다고 강한 힘은 결국 전쟁을 억제하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고향 니 녀석 와노쿠니 출신이었나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그래 나의 본명은 코즈키 모리아 나 역시 코즈키 가문의 일원이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호즈키 이 녀석 오뎅씨의 형제였나? 그건 그렇고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털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내 정보통에 의하면 티치가 와노쿠니를 습격하여 도신 류마이검 흑도 슈스이를 훔쳐갔다더군 이라고 말했고, 크로스 길드원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기에 모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류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모리아가 보관 중인 류마의 시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와노쿠니를 침공한 뒤 곧바로 크로스 길드를 급습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티치가 흑도 슈스이를 훔쳐갔다는 소식은 곧 크로스 길드에 들이운 어둠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지토라는 레드라인에서 전쟁을 치르던 와중 수많은 왕국과 섬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악마 근위병들을 주축으로 한 세계 정부의 군대가 수많은 왕국, 섬, 인류를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며 로브루치를 공격하고 아카이누에게 하극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즉각 응징하려 했지만 드래곤이 이를 막았었고, 후지토라는 드래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후지토라는 우선 혁명군의 본거지로 피신하였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에게 차를 한 잔 건네준 뒤 자네를 보니 과거에 내가 생각나는군. 나 역시 한때 해군에 몸담았으나 천룡인의 잔혹한 만행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해군을 탈퇴하고 자용군을 거쳐 혁명군을 만들게 되었다네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물론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에 가입하기 이전 당신은 이미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저는 그 때문에 당신을 증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이번 대량 학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물론 인간 사냥을 포함하여 천룡인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 중이지. 이쇼 네 녀석은 이제 어떡할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후지토라는 저는 해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세계정부의 상층부와 천룡인이니 그들을 타파하는 것이 저의 제1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손을 건네며 우리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5월 동주라는 말을 들어봤겠지. 그렇다면 세계정부를 격파할 때까지 힘을 보태주겠나? 자네가 해군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게 해주겠네. 자네는 그저 혁명군의 이름으로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면 되네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의 손을 잡으며 좋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후지토라가 혁명군에 합류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레드라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핵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핵, 자네의 희생은 잊지 않겠네. 자네가 그토록 염원했던 어인족과 인간의 화합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하며 후지토라를 사보와 동등한 지위인 군대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고, 드래곤은 곧바로 혁명군 모두의 앞에서 연설을 하며 혁명군은 본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모인 이들의 구심점, 출신과 성별, 나이, 종족 따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인사를 개편하네. 물론 얼마 전까지 해군이었던 후지토라에게 반발을 갖는 것은 당연하네. 하지만 그는 과거부터 인정받아온 성품과 이례적으로 해군 대장이라는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위를 포기하며 세계정부를 공격하며 해군을 탈퇴했기에 사실상 배신 혹은 첩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의 이름으로 보증할 테니 혁명군 진우들도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라겠네 라고 말하며 카리스마를 발휘하였고, 드래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혁명군은 후지토라에 대한 우려를 곧바로 절대적인 신뢰로 바꿉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을 바라보며 역시 왕에 어울리는 자인가. 아주 만약 드래곤이 해군 원수가 되었다면 세계는 조금 더 평화로워졌을지 몰랐겠군. 사카즈키 원수가 그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군. 사카즈키 원수 역시 강경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인물이니 드래곤 같은 인재가 해군을 탈퇴한 것을 아쉬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밀짚모자 1등은 한 차례 큰 전쟁을 치른 뒤 몸을 회복하며 훗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에 우선은 각자 마지막 휴가를 가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고향과 마찬가지인 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고, 징베는 나는 급하게 어인섬에 들를 필요는 없으니 조타소로서 모두를 데려다 주겠네 라고 말하며 타 밀짚모자 1등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빈 역시 오하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징베와 함께 밀짚모자 1등을 데려다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동료들의 목적지에 들르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후샤마을, 조로는 시모츠키마을, 우솝은 시로마을, 나미는 코코야시마을, 쌍디는 발라티에, 초파는 드럼왕국, 브룩은 레드라인, 프랑키는 워터세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스트블루에서 매우 가까운 레드라인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터라 이스트블루까지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았고 유일하게 경로상 역주행에 가까웠던 프랑키는 자신이 개발한 소형 잠수함을 타고 워터7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미는 루피에게 루피 마지막 휴가를 보낸 뒤 어디서 집결할 거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역시 집결지라면 샤본디 제도가 좋겠지만 이번만큼은 로그타운에서 집결하고 싶어. 내가 동경했던 해적왕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섬이자 우리의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었던 곳이니 라고 말했고 쌍디는 미소를 지으며 이스트블루를 통과하며 술통에 대고 각오를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평화의 상징인 로그타운에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인다면 그것만큼 상징적인 일은 없겠구만 이라고 말했고 로비는 돌아갈 곳들이 있다니 부럽네 라고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징베는 루피군 그렇다면 D-Day는 언제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한 달 후 전원 로그타운에서 집결한다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은 전원 한 달 뒤 로그타운에서 집결하며 세계정부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